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의 김진웅입니다. 제가 맡은 이번 시간에는 2층 연금소득, 연금을 디자인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층 연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앞선 강의에서도 들으셨듯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1988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제 한 30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가졌는데 이제 조금 이제 노후 준비에 조금 도움이 되는 수준 정도가 되었고요. 개인연금은 199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20년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요. 처음부터 만약에 개인연금을 꾸준하게 가입하신 분이라면 지금쯤 상당히 노후 준비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퇴직연금이 2005년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2005년 말에 도입이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 제도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3층 연금 제도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3층 연금이 정말 별 소용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라도 준비하신 3층 연금을 잘 활용하시면 부족한 노후 준비를 상당히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과연 내가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일까를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 2인 기준으로 노후 생활비는 월 246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금액으로 60세에 은퇴를 하셔가지고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이제 총 그 40년 동안 12개월씩 480개월에 해당되는 노후 생활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계산을 해보면 총 11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좀 가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금융투자 수익률은 배제를 하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그 금융투자 수익률이나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최근에는 상당히 저물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가정은 배제를 하고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12억에 달하는 솔직히 서민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금액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서민들에게 노후 준비란 나한테 너무 거리가 먼 얘기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너무 조기에 노후 준비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금액을 보셨을 때 정말 이렇게까지 노후 생활비가 많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과연 정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 상반기에 통계청 자료를 한번 조사를 더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우선 먼저 인식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나이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젊으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많은 소비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보통 이게 40대 후반 정도의 그 소비 지출 금액이 정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다가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 급격하게 소비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앞선 그 노후 생활비 계산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은퇴 시점 이후로 동일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나온 금액인데요.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네모 면적의 그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빨간선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그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존의 노후 생활비 필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급격하게 소비 규모가 감소하는 부분을 그동안 간과했었다는 거죠. 실제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령대별로 그 실제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이제 60대에는 196만 원으로 상당히 좀 높은 금액의 그 자금이 필요했었지만 이제 70대에는 110만 원, 그 다음에 80대에는 59만 원,
90대는 36만 원. 감소율을 보시면은 직전 연령대 대비 40% 이상, 40% 내외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10년 단위 필요한 금액으로 다시 산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억 3천, 1억 3천, 7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40년간 총 필요한 금액은 약 4.8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서 보신 12억 원에 비하면은 정말 그래도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엄청나게 감소한 수준으로 보실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노후생활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 목표 노후생활비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선 통계청 자료는 이제 실제 사용한 금액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생활비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게 좋으시겠죠. 그럼 보통 희망하는 노후생활비를 생각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통계청 자료의 목표 생활비, 희망하는 노후생활비 246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필요한 노후생활비 규모가 얼마일지를 재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보신 것처럼 40년간 총 필요 금액이 약 6억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소율을 이제 기존의 그 통계청 자료의 그 감소율을 사용을 하고 목표 생활비를 246만 원을 출발점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약 6억 원.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 예상했던 생활비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비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활비 규모를 너무 크게 잡는 것보다는 적당한 규모로 산정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연금을 매칭을 시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생활비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그 개별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들을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정기적으로 보내주시는 우편물에도 대부분 가입하신 그 연금이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중간에 궁금하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언제든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국민연금 예상 금액은 현재 납입하시는 수준을 60세까지 계속 유지하신다는 가정하에서 산출된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국민연금이 그 현재 가치 기준과 미래 가치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가치 금액을 보시면은 이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반영된 금액인 거고 이제 본인이 연금 설계를 하실 때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그 금액을 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민연금의 특징을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국가가 보증해주는 연금이고, 두 번째는 물가가 반영되는 연금이고, 세 번째는 종신토록 지급되는 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가 보증한다는 것은 그 어떤 금융기관보다 안전하게 보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안전한 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물가가 반영된다는 것은 실질 가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사적연금인 경우에는 실질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그냥 그 금액 그대로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과거의 금액과 현재 금액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시게 될 미래 연금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가장 좋은 거 바람직한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적연금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그런 물가 반영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신연금이라는 의미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100살까지 120살까지 언제까지 살지를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에는 가장 좋은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겁니다. 종신토록 지급되기 때문에 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금인 거죠. 더군다나 만약에 그 가입자가 돌아가실 경우에 유족에게도 약 60% 정도에 해당되는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배우자 독거기간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연금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언론에서 이제 국민연금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하는 국가의 고민인 거지 이 가입하시거나 수급을 받으시는 그 가입자 국민 여러분들의 고민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례를 보아도 이런 그 복지제도로서의 연금제도를 뭐 함부로 이렇게 고갈화시키거나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국민연금 특징을 잘 활용을 하셔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입니다. 이제 보통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는 국민연금이 60세, 만 60세가 되시면은 수급권을 가지시는 이제 수급이 개시되기 시작하셨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 이제 출생 연도별로 뭐 19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뭐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만 62세 이제 그런 식으로 3년씩 늘어나 가지고 1969년생 이후에는 만 65세가 되셔야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로 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그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연령들이 대부분 50대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50대 뭐 중후반 정도가 되시겠죠. 그걸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본인의 나이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을 보시면은 약 그 해당되는 기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최대한 오래 근무를 해서 뭐 법정 연령인 60세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약 5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 연금을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이제 알아보는 사이트인데요. 바로 올해 상반기에 도입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금융감독원에서 오픈한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가입하신 금융기관을 통해서밖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자, 이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을 하시면은 한꺼번에 가입하신 모든 연금 상품들이 이 통합연금 포털에 그 데이터가 저장이 돼서 나중에 본인이 사적연금을 어느 정도 수령할 수 있을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을 하시면 본인이 가입하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는 연금 설계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하시면은 본인들의 각자 그 금융기관의 도움이 없으시더라도 스스로 어느 정도 연금 설계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통합연금 포털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특징을 한번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이제 퇴직금 그리고 DB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DC형이라고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지금 시간은 약간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보통 퇴직 시 평균 연금의 근속 연수를 곱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중간 정산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해당되는 연수만큼 받아가시는 게 바로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퇴직하실 때 IRP, 그 개인 퇴직연금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IRP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뭐 한 직장을 오래 다니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중간중간에 이직이나 뭐 전직을 하시면은 그 퇴직금을 그냥 써버리시는 게 아니라 계속 노후 자금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의 통상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퇴직금의 제도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연금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퇴직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되면은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거고, 퇴직연금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면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되는 세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는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근데 최근 통계를 봤을 때는 아직도 90% 이상이
일시금으로 받아가신다는 통계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퇴직금을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실생활들이 너무 빡빡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도 애초에 출발은 노후복지 제도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퇴직금 제도를 잘 유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노후 생활에 잘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그 신연금 저축계좌의 특징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이제 그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이제 가입하는 제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퇴직연금은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 회사의 제도를 따라가게 있지만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본인의 의지로 준비하실 수 있는 그 사적연금 제도입니다. 가장 이제 그 개인연금을 첫 번째로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이제 세액공제를 보시면은 52.8만 원, 그러니까 52만 8천 원에서 최대 66만 원까지 이제 환급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66만 원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대상하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아마 52만 8천 원 쪽에 많이 해당이 되실 겁니다. 추가로 IRP에 300만 원 추가 납입을 통해서 그 세액공제 혜택을 훨씬 더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보통 이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그 연금 그 개인연금 저축계좌에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개인연금은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자산 관리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최근에 바뀐 연금저축계좌는 그 과거에는 이제 한 상품 본인이 뭐 연금 신탁 뭐 그다음에 채권형 펀드 이게 정한 상품에만 운용이 가능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계좌 제대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계좌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 개의 상품에 분산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이 돈이 여유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납입을 더 하실 수도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조금만 납입하시거나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 융통성 있게 제대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에서 연금계좌는 꼭 활용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별도 계좌 해지 없어도 이제 중도 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과거 연금 제도에서는 만약에 뭐 노후 준비 제도라서 이걸 최대한 지켜내는 게 맞지만 사람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급한 돈이 필요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 그 돈을 찾으려면은 해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새로 도입한 신연금저축계좌 제도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자금을 인출하였다가 나중에 또 다시 그 문제가 해소되면은 다시 이렇게 납입할 수 있도록 그 중도 인출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연금저축계좌가 한 1, 2년 들고 말 게 아니고 20년, 30년 가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중도 인출 기준은 굉장히 필요에 따라서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 과세이연, 저율 분리과세에 대한 다양한 절세 효과입니다. 자, 과세이연이라는 건 뭐냐면 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현재 이제 그 내가 내야 될 세금을 연금 개시 시점 이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지금 나가야 될 돈이 10년, 20년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가 낼 돈을 다시 재투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을 제고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타실 때에도 보통의 이자 소득세나 그런 그 일반 소득세의 비율보다는 훨씬 더 저율에 그러니까 3.3%에서 5.5% 나이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나이가 이제 50세, 55세부터 개시가 될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5.5세부터 5.5%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율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절세적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연간 1,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1원이라도 만약에 1,201만 원만 되더라도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분리과세 효과가 굉장히 그 상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하셔가지고 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세 가지 연금에 대해서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보통 본인 1억 원당 연금 환산 금액이 이제 30년에 예를 들어서 5%를 가정했을 때 약 53만 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그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통합연금 포털을 활용하시면은 굳이 이런 표를 활용 안 하셔도 본인들이 아실 수가 있지만, 요 다음 장을 설명해서 제가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자, 과연 그러면 내가 연금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지 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과 예상 노후 생활비의 매칭 작업인데요. 이제 앞에서 그 보여드렸던 그 연령대별 노후 생활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생활비 수준은 점진적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플랫하게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완만하게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조금 단순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6만 원, 138만 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드는데요. 자, 국민연금이 이제 꽤 오래 지났으니까 한 48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커버가 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셨다면 약 적립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30년 동안 26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퇴직연금, 그 중간선상을 좀 받지 않으시고 오랜 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한 1억 원 정도의 퇴직금은 쌓여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약 월 64만 원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산술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뭔가요? 바로 이 부분이죠. 부족분 월 108만 원. 월 108만 원을 환산을 해보면은 약 120개월, 10년 동안 120개월 동안 약 1.3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자, 1.3억 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1.3억 원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을 통해서 10년 정도 일을 통해서 이제 108만 원짜리 일자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통해서 보완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 다음 강의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나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마련해 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연금 제도가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고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준비한 연금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그 노후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통합연금 포털을 통해서 그 설계를 해보시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서 연금 설계를 해보시면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관리하셔서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